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 3을 보겠습니다. 1. 만약 당신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때 당신과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힘의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힘의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친구나 또는 다른 위인들과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게 있다면 그 힘의 근원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주변에는 위에서 소개한 이와 같은 대상이 있는가, 자신의 경험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이 겪은 그 당시의 느낌, 그리고 자신에게 힘과 권위를 행사한 그 사람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자신이 부당하게 자기가 오해를 받았다든지 자기가 곤란한 경우에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힘과 권위를 행사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반추하고 그때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가를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순간에 당신이 영향을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그때의 경험들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자신의 지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때의 상황과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떤 지적인 면, 지식적인 면, 인지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상황들과 경험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 배운 반성적 사고, 영유아 교수 방법론에서 배우실 반영적 사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네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 네 번째 내용은 첫 번째, 사회복지사 자신이 처한 곳이나 일하고 있는 기관 등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가, 어떠한 집단들인가, 그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성된 그 명단에서 특별한 항목이나 하위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 항목을 구분하였다면 각각 항목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들은 무엇인가? 세 번째, 특별한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기 쉬운 대상자이며 왜 이들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왜 이들을 명단에 올리고 분류하게 된 이유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집단들은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항목과 특별한 하위 항목, 차이점, 유사점, 이들이 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나 하는 이유를 기록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신이 이 사람들을 위해 도움 줄 그 내용들,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 네 번째, 큰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이들 억압받는 집단 가운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집단을 선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그 집단의 구성원들 가운데 억압을 당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 분류해 보고, 두 번째, 억압을 당하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억압을 당하고 있는 집단, 불평등 취급을 당하고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일했던 인보관 운동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인보관 운동을 했던 대학생 엘리트 집단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억압당하는 집단,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집단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과 사회 속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일했던 것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방법들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명단을 가지고 당신이 처한 상처받은 상황, 그리고 경험들, 이와 관련된 정서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또 나누어서 분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되실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위험에 처했을 때의 느낌이나, 두 번째, 상처받았을 때의 느낌,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꼈을 때의 감정, 그 느낌, 억압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구분해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훈련 4에서 말한 3번과 4번은 같은 방향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네 번째 말한 당신이 작성한 명단을 가지고 당신이 상처받기 쉬운 상황이나 억압받은 경험들과 관련된 감정, 정서적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혹은 행동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속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경험, 생각, 행동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집단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행동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세분해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3번과 4번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서적인 면과 감정적인 타당성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행동들이고, 또한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들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훈련한 뒤에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지식과 태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훈련 5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 발달과 정체성 위기에 관한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나는 어느 집단에 속했는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들을,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에서 논의한 정체성 발달과 관련한 이론들을 적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각각의 이론들을 기초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성적인 정체성, 인종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 이것은 서구 사회의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의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종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애 주기별로 경험한 자신의 정체성 발달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밖에 정체성 위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훈련 6번째는 개인의 정체성 확인, 훈련 5에서 우리가 해보았던 정체성에 대한 확인 작업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분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이 스스로 성취한 일들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가 가능한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각각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 혹은 정신적인 특징,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을 기억해내고 이를 기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정신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격적으로는 다혈질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분류해서 기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다음의 집단이나 대상자 항목들 가운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연령, 인종, 국적, 계층, 소속된 종교, 성적인 선호, 이민 혹은 이주 난민 혹은 외국인 체류자인지, 교육적인 배경, 장애 요소 및 차별, 억압적인 요소들, 출신 지역, 거주지 배경 등 자신에 해당되는 항목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낱낱이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예에서 들었던 성별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연령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인종이 어떤 인종인지,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
또 계층이 상층부인지 중산층인지 하층부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기독교인지 이슬람인지 불교인지, 성적인 선호는 요즘 다양화되고 있는 성적 지향성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자인지,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인지, 난민인지, 그리고 일시적인 체류자인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교육적 배경으로는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고졸인지, 중졸인지, 아니면 무학인지, 장애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차별당하고 억압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인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거주지 배경,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상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자신이 부인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갈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의 훈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먼저 인식하고 분석하고 정확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 7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변 사람들에 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확대 가족 이외에도 자신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관심사, 능력, 개인적인 특성 등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작성해 봅니다. 세 번째, 가족의 이름, 영향을 받은 내용, 가치나 윤리나 신념이나 관심, 영향의 정도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이로 인해서 가족 신념이나 가족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영향의 정도가 큰지 작은지를 세세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교육을 받는 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교사의 이름, 초등학교부터 대학 이후 모든 교육을 포함하고 이 교사의 이름을 작성한 이후에 그 선생님들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이나 또는 정체성 위기에 영향을 미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교육을 받는 동안 자신에게 그 교육 기간 동안 그 교육 기관을 다섯 번째군요. 자신의 성장기 동안 이 교육기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교육 그 이후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4단계로 구분해서 자신의 학령기와 성장기 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자신의 또래 친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준 내용과 영향의 정도를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그 영향은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내용도 있고
약하게 받은 내용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은 내용도 있을 것이며 긍정적으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에서 말한 사람들 이외에도 당신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직장, 당신의 상사, 고용주, 교회 목사님, 카톨릭 신부님, 스님, 이 밖에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도자, 함께 일한 동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각각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의 영향을 미친 내용과 영향의 정도를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한 영향, 약한 영향,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그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둘러싼 생태 체계에서 외부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들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약하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철저한 자기인식이 있는 후에 클라이언트를 함께 도와주고 함께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과 또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체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 분석, 분류, 해석 작업이 얼마나 많은 영향과 중요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위한 훈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